회사를 다닐 때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퇴사를 했을 때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함은 결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퇴사 후의 불안이 저와 훨씬 더 결이 더 잘 맞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나름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 왔지만 회사는 회사.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퇴사를 꿈꿉니다. 퇴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 그보다 더 원하는 건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고 또 성장하길 원하는 거 아닐까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오롯이 나의 업을 찾아가는 그런 변화. 여기 거의 직장 생활 평균 18년을 한 두 여자가 있습니다. 와. 물론 최근에 퇴사를 했고요. 퇴사한 이후의 생각과 성장,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퇴사 시그널! 와. 제가 어떤 오랜만에 이렇게 오프닝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 라디오 DJ 했었던 포스가 그대로 묻어납니다. 너무 좋네요. 좋죠. 왜냐하면 팟캐스트에선 사실 오프닝을 안 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지냈나요? 그 이야기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핵심이 들어있는 것 같고 여기 두 여자가 있습니다 할 때 가슴이 뛰었어요. 진짜? 그래 우리 예피디하고 이걸 함께 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나도 너무 감사해요. 이 내 퇴사에 매일매일 의미를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방송을 통해서 내 퇴사와 내 하루하루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혜민 선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아마 한 7월 31일자로 퇴사가 이제 최종 결정이 날 것 같고 혜민 선배 지금 이제 확정됐죠. 드디어 오늘 확정됐어요? 의원 면직. 면직? 면직이라거든? 의원 면직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축하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인이 된 건 전 한 달 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월급을 못 받는 사람이 된 거죠. 진짜로. 한 달간은 월급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근데 묘하더라고요. 그 의원 면직 이걸 딱 보는데 묘한데 슬프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한 선택이니까. 그래서 내가 잘했구나. 후회하지 않는구나를 그 네 글자를 보고 의원 면직. 후회하지 않았어요? 후회 안 하지. 후회 후회도 안 안 하죠. 하지. 후회를 맞아. 한다면 빨리 했었어야 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도 제가 항상 다이어리 같은 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네. 여기에 이제 제 모든 감정이 들어 있어서 이거 결혼할 때 이거 어떻게 가지? 막 이런 제 생각이 든다.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요. 남편 말고 다른 남자 이름이 있는 모든 일기장은 버렸습니다. 너무 많은데?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남편이 걱정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아들과 딸이 볼까 봐 엄마의 난잡했던 그 연애사를 볼까 봐 이 유튜브는 보여주면 안 되겠네요. 어쨌건 그래. 그래서 버렸습니다. 버리세요. 그건 일단 결혼하고 생각하면 안 될까? 그래, 그치. 결혼도 안 그거는 했으니까. 지금 너무 미안하다. 먼 미래예요. 너무 먼 그래요. 미래다. 네네. 그래서 아무튼 그 일기를 쭉 보면서 느낀 게 회사를 다닐 때도 우리는 불안하고 회사를 떠난다고 해도 불안하고 삶이라는 건 불안의 연속이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깨달은 건 퇴사했을 때의 불안함의 결이 그 말 너무 저와 좋았어요. 훨씬 더 잘 맞아요. 조금 더 풀이해줘요. 이를테면 회사를 다닐 때 어떤 불안함은 결론적으로 계속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또 변화해야 될 것인가를 사실 고민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사실 실망감, 이제 어느 정도의 좌절, 그리고 그 안에서의 또 성장.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릇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에 있을 때는. 근데 딱 나와 보니까 모든 게 없어요. 다 내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은 내가 헤쳐나가야 되고 여기서의 오는 모든 실패, 여기서의 오는 모든 성공, 여기서의 오는 모든 좌절과 모든 생각은 오롯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감정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저랑 잘 맞더라고요. 그거를 확실하게 이번 달에 저는 깨달았어요. 회사 내에서 하는 불안은 도잉에 대한 불안함인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 하지? 근데 퇴사하고 나서의 불안은 빙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나오는 고민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지?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일을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똑같이 불안하지만 그래도 나를 조금 더 성장시키는 불안인 거죠. 그게 동력이 되는? 맞아요. 음. 선배는 40대 때
내가 이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을 좀 설정하면 어떤 키워드들이 나와요? 한 두 가지만 그냥 살짝살짝 꼽자면? 제가 지난 편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음.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음. 사람으로 저는 정체성을 정했거든요. 음. 문장으로 필요한과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음.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얼마나 좋아하지? 저 뭐 24시간도 떠들 수 있습니다. 나도. 근데 할 수 난 진짜 있어요. 말하고 싶거든. 나는 그래서 팟캐스트 이 유튜브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는 화면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데 음. 이 팟캐스트라는 매체는 나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언제든 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 말하고 싶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을 하고 싶고요. 음. 내 업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음. 사업이겠지? 근데 이제 뭐 그 사업이라고 해서 완전 뭐 되게 화려한 그런 여자 사장님, 사업가 느낌보단 그냥 1인 기업가 그쪽이 저는 제 정체성과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음. 그쪽으로 잘 포지셔닝을 좀 하고 싶어요. 전문가로. 그래서 이걸 보시는 퇴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퇴사라는 엄청난 결정을 하기 전에 본인이 뭘 원하는지 맞아.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느 시점에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은 우리 예피디처럼 나는 교육, 창업, 카테고리화 할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추상적이지만 명확한 명징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 작업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럼 내가 일을 위해서 퇴사를 해야 하냐 아니면 회사에 더 있어야 하냐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퇴사가 답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인생에 근데 때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퇴사를 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 같고 그 때가 될 때까지 무르익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르익는 시간이 어쨌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퇴사 후에 시간 관리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이야기를 중요한 한번 이슈예요.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자기 효능감이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선배가 해주셨는데 하니까 조금 너무 높이는 것 같네. 왜 이래요? 우리 마이크 없을 때는 호칭만 해줬잖아. 언니고. 자기 효능감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거든. 근데 이게 시간에도 자기 효능감이 좀 올라가는 시간대, 나랑 있죠. 맞는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그게 전문가한테 저도 들었는데 네. 우리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 있죠. 우리 네. 게으르다 그러고 뭐 폐인처럼 취급하는데 그렇지 않대요. 사람마다 아침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신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걸 받아들였어. 아, 난 밤에 움직여. 밤에 움직이는구나. 저는 밤에 움직이고 밤에 피는 장미군요. 난 밤에 피지. 저는 아침에 피는 장미요. 몇 시에 펴요? 저는 일단 깨워서 학교를 보내야 하는 애새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동으로 일어나는데 저는 10시 반에 자서 7시에 일어나요. 많이 자네? 저는 잠 많이 자요. 9시간? 많이 잔다. 이렇게 계속 눈 떴을 때 계속 떠들려면 그 정도는 자야 돼요. 그렇구나. 자는 동안 충전을 해줘야 돼. 저는 제가 약간 체크를 했어요. 저는 한 12시쯤 자서 7시에 일어나. 근데 밤에 잘 땐 2시까지 막 작업도 하거든요. 그래도 한 7시, 8시쯤 일어나서 조금 움직였다가 다시 살짝 30분 자는 게 훨씬 더 꿀잠을 자야 다시 돼. 또 자요? 근데 30분. 저는 잘게 쪼개서 되게 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해요? 그럴 바에 7시 반에 일어나지?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아까 자기 효능감에서 내가 좋아하는 시간대가 또 아침 공기를 한번 그 창문 열고 그 공기를 또 되게 좋아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요즘 찾아가고 있어요. 내가 시간 속에서 제일 집중이 잘 되는 시간.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호르몬이 계속 바뀌잖아. 그렇죠. 호르몬이 바뀌면서 내가 힘든 시간. 그리고 또는 제가 이제 듀얼 라이프를 살기 때문에 부산 서울을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시간 관리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 예피디 얘기 들으면서 부러워하는 사람 너무 많을 것 왜? 같아. 이 어느 시간이 나한테 맞는지를 스스로 체크업하는 과정을 거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요? 한 번도 내 몸에 어떤 시간대가 맞을까라는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나도 다시 고민해 볼게요. 나는 한번 이 시간이 해보세요.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 그 시간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거였고 정말 나에게 맞는 거. 제가 퇴사를 하고 제 나름대로 시간 관리의 원칙을 세웠던 건 첫 번째는 집에 절대 있지 말자였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렇게 시간대를 나눠서 나는 할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어. 퍼지게 되더라고. 나도 집에는 안 있어. 그쵸? 그러니까 나가. 그 시간 무조건 나가서 하는 나가. 예. 거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무조건 나와요. 아이들 등교할 때 같이 나와요. 좋다. 그니까 출근 시간보다 더 빨라졌어. 출근 시간 9시인데 지금 제 출근 시간은 8시 그러네. 반이 된 나가서 거예요. 어디를 가요? 무조건 나와서 우리 동네 카페에 가요. 그래서 근데 엄마들이 집에 있는 엄마들도 저 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집에 있으면 퍼진다. 그럼 저 같은 고민을 하는 엄마들이 나와요.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수다도 떨고 또 각자 작업도 하고 저는 뭐 강연 준비를 하거나 책을 쓰고 다른 엄마는 프랑스 자수를 하고 또 다른 엄마는 책을 읽고 한 30분 수다를 떨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자유인으로 보내면서 한 번도 집에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아침에 아이들 등교할 때 나오자. 그게 저의 첫 번째 그 퇴사 후 시간 관리의 원칙이고 두 번째는 체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나의 시간을 쓰자. 근데 딱 자유인이 되니까 내 몸이 재산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맞아요. 못하니까. 내가 일한 만큼 돈을 주잖아. 맞아. 그리고 미생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체력을 키워라. 그래서 저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5번은 웨이트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한 일주일에 3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바쁜 시간이라도 쪼개서 운동을 가자. 이거는 내가 자유 직업인으로 사는데 큰 약속이다. 나와 한.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원칙을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요? 저는 일단은 이 지금 타임 트래커라는 제가 예전에 샀는데 사실 이 타임 트래커라는 저는 일기를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타임 트래커라는 요 일기장 하나랑 이거는 요거 아마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셀러즈라고 또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브랜드들이 있어요. 몇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이건 셀러즈에서 산 다이어리인데 저는 이 두 권을 요즘에 항상 챙겨 다녀요. 네. 근데 이게 타임 트래커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시간대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와. 근데 이거를 회사 다닐 때는 못 쓰겠더라고. 왜냐면 어차피 9시부터 6시까지는 맞아요. 회사 일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회사 일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일 때가 많아. 뭐 내 마음대로 내가 막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퇴사를 하니까 이거를 내가 안 쓰다가 이제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지난주 반성했잖아요. 왜요? 아니 퇴사를 했는데 일이 계속 있어. 음. 뭔가 일을 해. 그 좀 중요하지 않은데 빠르게 쳐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보이는구나. 그게. 그래서 왜 그 4사분면 정리해 가지고 맞아요.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거, 중요도 하고 급한 거,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거, 중요하지 않은데 급하지도 않은 거. 여러 가지 그 4분면 중에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거는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방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이거 있잖아요. 근데 급하진 않아. 이 일을 내가 좀 빨먹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진짜 썼으니까 보이는 거다. 쓰니까 보이더라고. 그래서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건 예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영역을 좀 큰 틀에서 까먹고 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제가 시간 관리를 할 때 제일 집중이 잘 되는 곳에 2.5시간을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죠? 근데 이거를 제가 원래 안 하다가 해보니까 보이더라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내가 시간 나를 아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저도 그걸 깨닫는 거예요. 시간이 줄줄 새고 있었던 거였구나. 새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바쁠까? 왜 이렇게 힘들고 바쁠까? 생각해 봤더니 이 시간이 내 거라는 인식이 드니까 허투루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사 다닐 때 그 시간은 내 시간은 아니었어, 사실. 그러니까 내 시간과 돈과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내가 회사에 그 헌납은 아니죠. 돈을 받았으니까. 회사에 준 거지.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는 하지만 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던 거지. 근데 지금 이게 시간의 주인이 나야. 그러니까 1분 1초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고 휴식을 해도 그거는 허투루가 아니라 그 다음 도약을 위해 취하는 휴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쓰는 게 너무 중요한데 저는 일단 그 핸드폰에 다이어리로 대표적인 스케줄은 정하고 저도 오늘 갖고 왔는데 이제 일단 J형 나는 완전 J지. 완전 J. 나는 뭐지?
P. P. 어. 그러니까 나는 뭐 계획이라는 게 없는 근데 선배는 많이 여잔데 썼네요. 왜냐면 시간대별로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뭐 거예요. 여기 네네. 보여줘요. 네. 근데 사실 진짜 별게 없어요. 어. 별게 없지만 뭐 자동차 검사, 치과, 운동, 가로 열고 상체, 일이 없는 날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시간 관리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만 네. 저는 또 이 구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에게 이제 일이 섭외가 들어왔을 때 이게 의미 있는 일이냐, 돈이 되는 일이냐. 근데 저한테는 의미 있고 돈이 되는 일이 제가 찾는 가장 베스트의 일이거든요. 근데 돈은 안 되고 의미만 있는 일들 있잖아요. 그럼 이 일을 내 일의 포션을 어느 정도 둬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돈이 안 돼도 의미 있는 일이면 무조건 하자. 왜냐면 그러다 보면 돈도 되겠지라는 믿음이지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일이 정착되면 사람이 선의만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포션의 조정도 해야 된다. 그러나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나온 것도 이유 중에 하나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카테고리는 꼭 가지고 가야겠다. 그렇게 내 일과 시간을 배분해야겠다라는 원칙을 요즘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선배랑 나랑 이 부분에선 좀 다르다. 선배는 이제 선배라는 사람 자체가 앞으로 이제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되는 하나의 이제 기기가 된 뭐 네네. 사람이 이제 기계라고 표현한다면 기기가 된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라는 사람으로 시작은 하는 건 맞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뭐 강의, 뭐 강연 이런 것도 당연히 1번에 있겠지만 창업을 일단은 했단 말이에요. 창업도 지금 사업자가 크게 두 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비스들을 잘 좀 세팅해 놔야겠다. 그러려면 일단 제품들을 이제 여러 개를 그렇죠. 만들어 놔야 정예은 1번, 정예은 2번, 정예은 3번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이는 나는 내가 상품이 되는 거고 우리 예PD는 본인이 상품이자 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 업의 차이가 그게 있죠. 있는 것 같아요. 퇴사라는 게 다시 조금 돌아가면 퇴사라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별게 없네. 별게 없죠.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면 딱 나왔을 뿐인데 세상이 왜 이렇게 달라져 보이지? 근데 제가 막 어. 고민을 할 때 이제 제가 개그맨 남희석 씨하고 되게 친한데 제가 희석 선배가 예전부터 나와라 나와라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선배한테 전화해서 선배 나면 진짜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선배가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제가 막 고민을 하니까 나와야 될 것 같아 하고도 망설이니까 너 YTN이 되게 커 보이지 그 안에 있으니까 너 나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말이 너무 맞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우산이 나한테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컸죠. 개인 김혜민에겐 컸지만 그 우산 밖을 나와 보면 우산을 썼을 때는 우산이 내 하늘이잖아요. 근데 사실 나와 보면 비는 쏟아지지만 그 모든 게 내 거잖아요. 그 하늘이 모든 게 다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오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려면 그 퇴사 전에 시그널을 잘 읽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맞아. 여러분들이 이 콘텐츠를 계속 보셔야 된다. 맞아요.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있을 때 왜 스티브 잡스가 점이 모여 선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진짜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찍는 행위들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만 맞아요. 하더라도 사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아버지랑 뭔가 이제 창업을 하고 스토어를 꾸리고 사실 그랬던 연습들이 막 새벽 3시까지 막 일하면서 또 출근하고 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 그때 이게 왜 이렇게 뭔가 성장되지 않은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와 보니까 너무 큰 재산인 거야. 그래서 점을 찍는 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연습이라는 단어를 하셨는데 저 요즘 연습이라는 단어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맞아요. 말이냐면 그 어벤져스 마지막 편 보면 아이언맨이 지구를 구하려고 고민을 하자. 이걸 딱 튕기면 네. 지구가 구해져. 근데 본인은 소멸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망설이지 않고 딱 튕긴단 말이에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아이언맨이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아이언맨은 그때 그 순간에 그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음. 살면서 이미 연습이 돼 있었어요. 나를 희생하고 지구를 구하는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튕기는 이 결정은 연습에 의한 결과였던 거예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살면서 계속 연습해야 된다. 내가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옳은 결정 혹은 나다운 결정을 하려면 살면서 수없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까 점을 찍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수없는 점 찍는 연습을 했던 거예요. 맞아. 그게 첫째는 업을 통한 성장, 네. 이를 통해 내가 나가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 점을 찍었고, 두 그치. 번째는 나다운 결정을 하는 연습들을 수없이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무언가 나한테 딱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이건 안 되겠는데 하고 제가 결단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맞아. 여러분도 연습을 많이 하시고 점 찍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음 편에서는 점을 찍을 때의 과정을 쭉 살펴보고 다시 반복해서 보는 행위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의 기본이 쓰는 것 같고 기록. 네, 저도 그래서 아마 혜민 PD도 인스타에다 기록을 하는 사람이고 네. 저는 제 속마음은 일기장에다가 표현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팟캐스트로 표현을 하는 편이긴 한데 기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 우리 뭐 조금 쓴 거 좀 읽어봅시다 나중에 다음 편에서. 그래요. 그래 볼게요. 남자 얘기 빼고요. 남자 얘기도 없을 거 아니야. 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큰일 날 소리를. 좋네. 아무튼 다음 네. 시간을 한번 기다려보면서 저희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을 통해서 뭐든지 좋으니까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으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퇴사 시그널 마칠까요? 네. 퇴사 시그널. 시그널.